안녕하세요. 파이썬 3장 변수부터 강의를 하게 된 최리사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접해 보았는데요.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3장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변수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값들이 사용됩니다.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때도 있었죠. 이런 많은 값들을 저장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 장소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저장되는 공간이 변수고요.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 변수명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처음이시라면 변수를 이 그림처럼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릇에 볼1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이렇게 5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볼1이라는 변수에 50이라는 값을 넣었다는 의미가 되죠. 이 그림처럼 50이 담겨있던 볼1이라는 그릇에 23의 값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릇에는 23이 담기고 원래 있던 50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볼1이라는 그릇에는 23만 남게 되죠. 변수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값 대신에 다른 값을 바꾸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파이썬에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배워보겠는데요.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 이퀄 표시를 하신 다음에 값을 적어주시면 변수가 해당 값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요 예제처럼 a라는 이름의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이퀄 표시로 넣어주면은요, a라는 변수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형태를 a 변수에 3이라는 값을 할당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변수를 한번 실제로 쉘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a라는 변수명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이 a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예, 이게 변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a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3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변수를 만드는 건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는 변수명에 어떤 값을 할당했는데요. 이 변수명을 만드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명은 알파벳이나 밑줄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나 숫자 밑줄 문자를 그 이후에는 제한 없이 쓸 수 있죠. A1, 게스트, 언더바 네임2, 언더바 A43 이런 것이 변수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만든 A1이라는 변수명과 소문자로 만든 A1이라는 변수명은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숫자는 물론 0부터 9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메모리에 생성된 변수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del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 함수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글 변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문 문자랑 숫자, 밑줄 문자 정도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명령문과 내장함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배우게 되실 텐데 이런 명령문과 내장함수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게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인데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변수명을 만들어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이름을 잘 짓는 건 중요한데요. 프로그램 작성자와 그 프로그램을 읽는 사람한테 잘 읽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수명을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방금 a는 3이라고 했지만 그런 a나 b 같은 단순한 문자보다는
그 변수가 담을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만드시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아까 a는 3이라는 변수를 만든 것처럼 쉘에서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a라는 변수에요. 교재처럼 3이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a를 확인해 보면요. 3이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b도 b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죠. 그리고 b를 확인해 보면 b라는 값이 5라는 값이 들어 있죠. b에는. 그리고 나서 우리 앞서 배웠던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나와야 맞을까요? 예, 8이 나옵니다. a라는 값에 3이 저장되어 있었고 b라는 곳에 5가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3 더하기 5와 같은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에디터 화면입니다. 1장에서 에디터를 어떤 식으로 띄우고 사용하시는지 간략하게 배우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에디터 화면에서 쉘에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3을 넣고요. b라는 변수에 5를 넣겠습니다. 쉘에서처럼 a 더하기 b를 해보고 한번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장을 하고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 앞서 했던 쉘에서 했던 작업이 위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3-1 addNum이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에디터를 써서 지금 실행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8이라는 결과를 저희가 기대했잖아요. 다시 에디터로 돌아오면 쉘에서는 a 더하기 b만 해도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해 주지만 에디터를 사용할 때는 화면에 출력하라는 명령어 함수를 써야 하는데 이걸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프린터를 해줘야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8이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실행했던과 결과값이 다르죠. 예, 변수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쉘에서는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고요. 에디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쉘과 마찬가지로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실 수 있고 화면에 어떤 값을 보여줄 때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린터라는 함수를 사용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 타입의 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이라는 건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냐를 말하는 건데요. 실수, 정수, 문자열 등의 타입을 가집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해당 자료형, 타입, 정수, 실수, 문자열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정수는 1, 2, 3처럼 소수점이 없는 수를 말하고요.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말합니다. 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로 감싸진 형태로 표현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자열 타입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수형 덧셈, 실수형 덧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41페이지 예제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정수형으로 계산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벌써 봤습니다. 3, 5 모두 정수형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한 것이고요. 그래서 3과 5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8이라는 정수를 얻게 되죠. 실수형을 한번 덧셈을 한번 계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디터를 새로 하나 열었고요. 이 에디터를 이름을 한번 줘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처럼 저는 add
-2 addnum 이렇게 3-2 addnum이라는 파일로 이 프로그램을 저장을 할 거고요. 자, a라는 변수에 실수로 3.0이라는 실수 형태의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a 변수는 실수형 변수가 되고요. b에도 5.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print라는 함수를 썼고요. a 더하기 b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것처럼 3-1 addnum을 돌렸을 때 정수끼리 더했을 때는 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3-2 실수형의 값을 더했을 때는 이렇게 8.0 소수점을 가진 실수 형태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142페이지에 있는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 변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의 변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디터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건데 이름을 3-3 use string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꼭 같은 이름을 주진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교재와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교재와 맞추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자, 문자열 타입이라는 건 우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건 이렇게 따옴표로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따옴표로 닫습니다.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마감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작은 따옴표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하면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드나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드나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마감을 하시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셨다면 작은 따옴표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섞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큰 따옴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작은 따옴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화면에 색깔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이 이 부분이요. 까만색 가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EOL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여기가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시작하셨으면 큰 따옴표로 꼭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섞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쓰시다가요.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중간에 작은 따옴표를 넣으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실행을 해보면 결과를 아실 수 있어요. 보이세요? 큰 따옴표로 여기를 감쌌잖아요.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일종의 문자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문자열할 때 그러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로 감싸고 큰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에디터를 하나 열었고요. 여러 줄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처럼요. 메시지에
msg라는 변수에 아주 긴 문장을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 안에는 엔터도 여러 줄에 엔터가 들어간 여러 줄의 문장을 이 msg라는 변수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요. 엔터를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엔터 하고요. 이렇게 해서 3개, 따옴표 3개를 표시합니다. 이건 큰 따옴표로 3개를 해도 같은 결과고요. 작은 따옴표로 3개를 하셔도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g라는 변수를 한번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우리는 msg라는 변수를 그냥 프린터만 했는데도 그 프린터에 저장된 각 줄별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페이지 14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마지막 문자열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에디터를 하나 열었고요. A라는 변수에 따옴표로 감싼 3이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이건 A에 3이라는 정수값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3이라는 문자를 넣은 것입니다. 또 B에도요. 따옴표로 감싼 5를 넣어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B에 5라는 정수가 아닌 5라는 의미를 가진 문자를 넣어준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A 더하기 B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한번 실행해 보시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8이 아닌 3, 5. 즉 3이라는 문자와 5라는 문자를 서로 붙여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두 문자를 더한다는 것은 실제로 덧셈, 숫자의 덧셈이 아니고 앞에 문자와 뒤에 문자를 서로 붙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3 대신에요. 그러면 ABC라고 문자열을 넣어보고요. DF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A, B, C, D, F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서로 더한다는 이 기능은요. 나중에 프로그램 하실 때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습니다. 변수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변수의 타입들은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5를 문자 5로 바꿀 수가 있고요. 문자 5를 숫자 5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3.0이라는 실수를 정수 3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타입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수 A라는 변수명을 선언하고요. input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올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고 입력받은 나이에 대해서 한 살을 더해서 내년에는 몇 살이 되겠구나 이렇게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인풋 함수는 아직 배우지 않으셨거든요. 자, 14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인풋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입력 문자를 보여준 후에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오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말로 하면 어렵고요. 실제로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몇 살이야 라는 거를 출력해 준 다음에요. 보통은 이렇게 앞서 한 것처럼 출력을 한 이후 바로 다음 커서로 넘어왔지만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받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커서가 다시 원래 프롬프트 형태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에디터로 돌아와 보면 인풋 함수는 올해 몇 살이야 라는 지정된 문자열로 화면을 출력해주고 어떤 값을
키보드로 입력받기를 기다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이상한 문자를 쳤잖아요. 그 이상한 문자가 아마 A에 현재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더 발전시켜 보죠. 이 A라는 값을 입력받았으니까 우리 A에 한 살을 더해서 내년엔 몇 살이 되겠구나 이렇게 출력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내년이면 프린터 함수는 여러 문자를 출력할 때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요. 내년이면 이제 변수를 써야 되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살 이내에 이렇게 주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도 다음 차시에서 변수를 출력하는 방식 프린트라는 함수를 어떻게 쓸지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요. 우선은 이 정도로 그냥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걸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A 더하기 1살이야 그러면 만약에 10살이라고 넣었으면 여긴 11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몇 살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래서 10살이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지? 왜 에러가 났죠? 여기 보시면은요. 타입 에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must be str not i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A는 지금 이 에디터에서 보시면 A는 현재 인풋에서 받아온 변수입니다. 인풋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돌려주는 함수예요. 숫자를 입력했지만 문자열 형태로 값을 넘겨줍니다. A에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제가 아까 10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사실 A에는 문자열 형태로 10이라는 형태의 값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더하기 1 하면 문자와 숫자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A를 한번 어떤 쉘에서 다시 돌아와서 A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A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면 문자열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 보면요. 여기 보시면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A를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문자열일 때 A에 있는 어떤 값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정수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이면 int 함수를 쓰면 문자열이 아니고 정수 값으로 바꿔줍니다. 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까 A는 분명 문자열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int라는 함수를 써서 A를 쓰면은요. 이렇게 숫자 형태로 바뀝니다. 분명히 따옴표로 감싼 형태여서 그냥 숫자, 따옴표가 없는 숫자 형태로 바뀌죠. 에디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 형태로 바뀌면 숫자와 숫자이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이기 때문에 덧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죠. 실행하시면 올해 몇 살이야? 10살 이렇게. 내년이면 11살이네. 아주 잘 됐죠. 예, 이렇게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함수들이 파이썬에서는 존재합니다. 페이지 14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함수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nt 함수, float 함수, str 함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int 함수는 정수로 변환하고요. float 함수는 실수로, str 함수는 문자열로 변환해 줍니다. 이제 간단하게 셀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int 한 다음에 문자열로 10이라는 문자열을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엔터를 쳐보면 10이라는 숫자로 변환해서 출력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실수 형태의 값도 5.3을 넘으면 5라고 정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float이라는 실수로 전환하는 함수도 있는데 실수로 전환 함수를 5를 이렇게 문자열 값을 넣어주면 5.0이
5.0으로 값을 변환해 주고요. 또 역시 아까 정수 형태 5라는 정수 형태로 값을 넣어주면 5.0이라는 실수 형태로 값을 변환해 주죠. 또 str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str 함수를 쓰시면은요, str에 5라는 정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의 형태의 5라는 따옴표로 감싼 형태의 값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고요. 아이고, 네, str 또 3.5 이렇게 써볼까요? 실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3.5라는 숫자가 아닌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열로 값을 변환해 줍니다. 이렇게 값을 변환하는 건 나중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값 변환하는 함수는 익혀 두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우리 2차시 강의이고요.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한번 예제들을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 안 하셨던 분들은 꼭 예제를 한번 진짜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셔야 이 프로그램을 잘 익히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같이 예제를 보시면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